한창 이 수학과 영어를 공부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들도, 나이가 많아서 이 치매와 뇌출혈을 걱정하는 노인분들도 운동만 올바르게 잘해도 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이 뇌가 더 똑똑해질까요? 저희 움직임 연구소에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움직임 연구소의 김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몸 중에서 안 소중한 장기는 없죠. 하지만 굳이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무조건 뇌가 1순위가 될 겁니다. 이 뇌만큼 중요한 장기는 없죠. 이런 뇌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더 빠르게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뇌도 지금 보시는 이두근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하게 트레이닝하면 좋아지고요.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뇌 트레이닝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중간 강도의 신체 활동량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정도, 대략 1시간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 단위로 2회에서 3회 정도 꾸준히 하시면 이 뇌가 가장 효과적으로 트레이닝 됩니다. 학생들의 경우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이 수학처럼 사고력을 요구하는 학문에서부터 이 영어처럼 언어와 암기 능력에서도 뚜렷하게 운동을 한 그룹에서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에 나온 관련한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9개의 관련한 연구 중에 무려 8개의 연구 결과에서 이 체육 수업으로서 20분 이상의 운동을 꾸준하게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집중력, 기억력, 이 기분과 같은 인지 능력과 이 책상에서의 태도와 같은 생활 모습, 그리고 전반적인 시험 성적, 읽기 능력, 수학 능력 등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피츠버그 대학교 심리학과의 에릭슨 교수님에 따르면 이 운동을 한 그룹에서 이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운동을 안 한 학생들보다 더 활성화되고요. 이런 결과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이 기저핵과 해마와 같은 이 뇌에서 인지와 학습 능력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들이 더욱 성장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20분 의자에 앉아있던 학생들과 반대로 20분 동안 런닝머신에서 중간 강도로 운동한 학생들에게 바로 시험을 다시 보게 했을 때 뇌 활성화 연구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운동을 한 학생들의 머리의 색깔이 더 빨갛죠. 이 빨갈수록 피가 많이 돌아서 이 뇌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도 운동을 한 그룹에서 언어, 기억력 및 산수 결과에서 더 좋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잠깐 20분 운동을 해도 뇌의 활성화가 틀려지는데요.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개월간 운동을 꾸준히 한 이 위쪽 그림의 뇌가 9개월 후에 더욱 빨갛게 보이시죠? 반대로 운동을 안 한 학생들의 경우 오히려 뇌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장기 학생들이나 만큼 이 뇌 트레이닝이 중요한 연령대가 있죠. 바로 60대 이상의 노령층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들을 보면요. 젊은 연령대에 비해서 노인분들이 운동으로 인한 인지 능력 강화 및 유지 능력과 치매 예방, 그리고 뇌졸중 예방 등에 더 최적화된 뇌를 가지게 됩니다. 2012년 뇌과학이라는 저널에서 그레고리 박사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앞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면 좋아지는 뇌 부위로 언급한 해마가 또 등장하는데요. 이 해마는 학습 능력과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데요. 노인분들의 경우 이 해마와 함께 전대뇌피질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의 성향과 전체적인 사고 능력을 담당하는 이 뇌 부위의 활성도가 약해지면서 크기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마와 뇌피질이 줄어들면 인지와 기억 능력이 아주 안 좋게 됩니다. 이거 심해지면 뭐가 걱정이 될까요? TV 광고에서 많이 나오죠. 세상 그 무섭다는 바로 그 치매가 두둥 하면서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선진국들의 정부들에서 이 무서운 치매를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치료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화투 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손 쓰고, 머리 쓰고, 눈치 살피고, 머리가 쉴 틈 없죠.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운동하시는 것입니다. 운동을 적절한 방법으로 꾸준히 하시면 인지 능력이 더 좋아지고요. 이 뇌의 퇴행성 변화도 예방과 진행 속도 또한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도표의 그래프를 볼까요?
이 파란색의 선은 이 중간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한 노인분들이 운동을 꾸준히 6개월간 그리고 1년간 했을 때 이 스트레칭만 한 노인분들보다 해마와 기저액이라고 하는 인지 능력에 아주 중요한 뇌 부위가 더 좋아지는 결과를 보입니다. 그럼 뇌의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선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유산소 운동 위주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이상 꾸준히 최소 몇 개월 이상은 해주세요. 슈미트 박사님의 연구를 보면 30분 강한 강도로 달린 그룹과 더 약한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의 뇌 활성을 비교해 보니까 강한 강도로 운동한 사람의 뇌는 운동 전보다 이 감각을 느끼는 부위와 이 감정을 느끼는 부위의 뇌 부위가 더 활성화되고요. 그보다 약한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의 뇌에서는 아까 우리가 주목했던 인지 능력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제가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럼 중간 강도는 어떻게 세팅할까요? 여러 의학적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건 연구 실험할 때나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쉽게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본인의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의 강도로 운동하시면 돼요. 심박수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로 이 어플만 다운받으면 나만의 적적 심박수를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운동 자각도라고요. 운동할 때 힘든 느낌으로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운동 자각도의 0은 운동이 전혀 힘들지 않은 정도고요. 20은 최고로 힘든 정도예요. 그렇게 0에서 20까지 임의의 숫자를 내 나름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저강도는 숫자가 11에서 13 사이를 내 운동할 때 저강도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에서 14 정도로 힘든 정도가 우리가 원하는 중간 강도의 운동이고요. 15 이상은 고강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이것도 어렵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시거나 아니면 좀 빠르게 걷거나 조깅을 하시거나 그럴 때 이마에서 땀이 좀 송글송글 맺히시면서 운동할 때 숨이 차시면은 그거를 중간 강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숨이 차는 정도는 이때는 옆 사람과 얘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노래 부르기에는 숨이 차서 좀 힘들어 하시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뇌도요, 여러분들의 근육과 마찬가지로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운동 방법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 이상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움직임연구소에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